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후변화의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고기후의 연구 방법이라 그래서 성칸프리아드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기후가 변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봤는데, 그 방법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빙하기도 있었고 온난한 시기도 있었고 이렇게 다양한 시기들이 있었는데, 왜 지구의 기후가 언제는 더 따뜻하고 언제는 더 추울까? 이 원인, 바로 기후변화의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이번 단원의 주제입니다. 기후변화의 원인은 아주 다양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교과서 탐구의 토론 부분이 있죠. 여기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내적 요인 3가지, 외적 요인 3가지. 그래서 내적 요인으로는 지구 표면의 변화죠. 지구 표면의 변화, 그 다음에 지구 내부, 멘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게 변화하면, 그래서 멘틀의 판구조가 변하면 수력 분포가 변하겠죠. 그 다음에 지표면이 변하고 대기 투과율 같은 것도 달라지게 됩니다. 또는 이제 외적 요인은 지구의 운동, 자전이나 공전의 운동이 달라지면 이것도 역시 지구 기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내적 요인과 외적 중에서 단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내적 요인이 좀 더 큽니다. 외적 요인은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살펴볼 거지만, 세차운동, 지구 자전축 기울기 변화, 공전궤도 이심률은 다 주기가 26,000, 10만 년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빙하가 녹는다든지 빙하기가 온다든지 이거는 뭐 1000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000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외적 요인보다는, 물론 내적 요인도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영향을 미치는 거긴 하지만 외적 요인보다는 내적 요인이 조금 더 단기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 요인을 통해서 기후변화를 설명할 때 사실 제한이 있어요. 완벽하지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연계점을 찾기가 어려워요. 연계점을 찾기가 어렵다. 자, 예를 들면은 수력 분포가 변하면 지표면이 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6개의 요인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연관이 되면서 기후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데, 정확히 그 메커니즘이 이래서 이렇고 이런 원인과 결과를 밝혀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가설을 세울 때는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되는지는 뭐 정답은 없고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런 거의 원인은 또 어떤 게 있을까? 그러니까 교과서에 정리된 6개 외에도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기본 6가지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구 내적 요인의 첫 번째는 수력 분포의 변화입니다. 물과 바다죠. 즉 육지와 바다의 분포를 의미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이유는 육지의 비열이 해양의 비열과 다르기 때문에, 육지가 더 많이 분포된 지역에서는 기온 변화가 더 크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육지는 똑같이 햇빛이 내리쬐을 때 육지는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차가워지고, 해양은 느리게 뜨거워지고 느리게 식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크지 않는데 육지는 온도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기와 해양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기 대순환이라든지 대기 대순환, 해양은 해류죠, 해류. 근데 대기 대순환과 해류가 지구의 열을 수송해주는 대표적인 2가지인데, 얘네의 모습이 바뀐다는 거죠.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뭐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지금 그렇게 불죠. 그런데 중생대나 고생대는 그렇게 안 불었을 가능성이 커요. 육지의 배치가 지금과 다르기 때문에. 또 해류도 북태평양 해류, 뭐 북적도 해류, 적도 반류 이런 거 다 배웠는데 예전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지금 교과서 위쪽에 수력 분포의 변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고생대 말에는 판게아를 구성했어요. 육지들이 모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테티스해에 흐르는
해류는 뭐 이런 식의 흐름이라든지 단일 해류겠죠. 여기에 태평양도 없고 대서양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과는 다른 모습의 해류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뭐 해류가 이쪽으로 쏙 들어갔다가 뭐 나오는 해류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나왔다가 들어가는 해류가 이런 식으로 분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류가 지금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서 회전하고 여기서 회전 이런 식의 이제 해류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해류가 우리 기후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한류와 난류, 한류의 영향을 받는 지역은 좀 더 춥고, 난류의 영향을 받는 지역은 좀 더 기온이 온화하고, 이런 이제 해류의 영향도 있고, 열 수승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기후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표면의 상태 변화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지구에 햇빛이 들어왔을 때 이게 지표면에 그대로 100% 흡수되는 게 아니에요. 일부는 반사돼서 그냥 우주공간으로 나가고 남은 것만 흡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얼만큼 반사를 시키냐에 따라서 우리의 흡수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흡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따뜻하거든요. 반사를 많이 시키면 그만큼 지구온도가 낮아지고, 반사를 적게 시키면 지구온도는 높아지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어떤 게 반사율이 높냐면 빙하나 눈, 콘크리트 이런 게 이제 반사율이 좀 더 높고요. 그 다음에 뭐 아스팔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사율이 되게 낮고, 그러니까 얘네는 흡수를 되게 많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침엽수림이나 토양 뭐 이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빙하예요. 왜냐하면 요즘 지구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녹는다 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빙하가 녹아서 지표가 드러나게 되면 어쨌든 이 땅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빙하보다는 반사율이 감소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흡수량이 많아지니까 기온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로는 댐 건설이 있습니다. 댐을 건설하면 거기에 이제 물이 늘 고여 있게 되는 거죠. 그 물이 고여 있으니까 여기서 꾸준히 증발이 되면서 안개 일수도 뭐 증가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등등의 기온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표면을 인공적으로 댐을 건설한 거 인공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공적으로 변하게 되면은 이제 기후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산림개간이 있는데, 산림개간을 나무를 베어버렸던 뜻이에요. 나무를 베어버려서 농지를 만들거나 주택을 짓는다거나 그러면 반사율이 더 증가하겠죠. 그러면 기온이 더 낮아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자, 마지막은 대기 투과율의 변화입니다. 지구에 도달한 태양 복사 에너지는 변하지 않죠. 이거는 뭐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라서 변하지 않는데, 대기의 상태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든 거는 바로 화산입니다. 화산 분출 굉장히 많이 하게 되면은 화산재가 성층권까지 올라 지구를 덮어. 그러면 반사율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평균 기온이 낮아졌는데 실제로 피나투보 화산의 예시를 들고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구 외적 요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외적 요인의 세 가지는 세차운동, 지구 자전 주기율기 변화, 공전궤도 이심률이 있는데, 우리는 먼저 세차운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차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 자전축이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26,000년을 주기로. 주기라는 거는 시작점에서 원래 지점까지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주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면 13,000년 전, 주기의 절반, 13,000년 전에는 반대로 기울어져 있었을 거고, 다시 13,000년이 지나면 원래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원래 상태에서 시작해서 반대로 됐다 다시 돌아오는 게 한 주기, 그러니까 26,000년이 한 주기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자전축이 바뀌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근해점과 원해점에서 계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보시면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 밑에 나아보니 그 현재죠. 현재는 근일점에서 북반구가, 지금 우리는 겨울이라고 했는데 요거 기준은 북반구입니다. 우리나라가 북반구에 있으니까. 북반구 여름이에요.
근데 원일점, 즉 태양에서 멀면 여기 북반구에 우리는 태양 좀 바라보고 있죠. 바로 여름입니다. 그런데 세차운동으로 인해서 자전축이 반대가 되면은 근일점이 여름이 되고요. 지구가 근일점에 있을 때 태양 쪽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일점은 겨울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멀리 있을 때 여름이었는데 가까이 있을 때 여름이다? 더 더운 여름이 되겠죠. 가까이 있을 때 겨울이었는데 멀어졌다? 추운 겨울이 되겠죠. 지금부터 더 추운 겨울이 되겠죠. 그러면 연교차가 어떻게 될까요? 현재에 비해서 증가하게 되겠죠. 연교차라는 것은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도 보면은 여름과 겨울이 생기는 위치가 반대로 되고요. 13,000년 후에는 북반구 계절 변화가 현재보다 크게 나타난다. 즉 연교차가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구 자전축 기울기 변화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는 23.5도예요. 그런데 이게 41,000년을 주기로 21.5에서 24.5 사이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줄어들었다가 점점 더 많이 기울었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그 차이가 한 3도?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긴 하지만 이렇게 조금이라도 변하면 태양 복사 에너지 양 자체가 달라집니다. 고도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1.5도다. 이렇게. 지구가 덜 기울었죠. 그럼 북반구에서 느꼈을 때 태양의 고도가 태양의 여기서 고도. 그래서 고도가 21.5도일 때는 좀 더 낮고, 더 많이 기울면 기울수록 태양이 더 높게 뜨는 거예요. 고도가 높다는 얘기는 내가 느꼈을 때 태양이 더 높은 곳에 떠 있다. 고도가 낮다는 태양이 좀 더 낮게 떠 있다. 자, 낮게 떠 있을 때 온도가 낮거든요. 그래서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커지면 여름과 겨울의 태양 중 고도 차이도 커져요. 수업 시간에 이 고도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뭐 식이 있는데 거기다 대입하면 되거든요. 그 식은 외울 필요 없으시고요. 대입해서 고도를 구할 수 있고, 그 고도가 어떤 의미인지만 아시면 됩니다. 고도는 태양의 높이다. 자, 그래서 기울기가 커지면 여름과 겨울 사이에 태양 복사 에너지 양 차이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 계절 변화도 커지겠죠. 이게 바로 연교차가 커지는 거죠. 반대로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작아지면 계절 변화도 작아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구 공전궤도 이심률의 변화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심률이라고 하는 거는 교과서에 날개 페이지에 잠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수학 시간에 이거 배우게 될 거예요. 타원의 이심률. 일단 간단하게 이심률이 0이면 원이고 1에 가까울수록 직선이 돼요. 그러니까 원에서 이건 0이고 이심률이 0이고 점점 커져서 1이 되면 직선이고 요 사이는 타원이겠죠. 그래서 이심률이 크면 클수록 더 타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시면 지구 공전궤도는 타원이거든요. 이 이심률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제일 작을 땐 0.005에서 클 때는 0.058까지 변하는데 지금 현재는 0.017, 조금 이심률이 작은 편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요게 이제 현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 근데 지금 교과서 그림 좀 잘못됐어요. 이게 북반구가 원일점일 때 여름이거든요. 현재. 근일점일 때 겨울이고. 그런데 우리 교과서의 요 원형 궤도와 타원형 궤도에 요게 좀 부정확하게 나왔어요. 이것도 막 틀리고, 그쵸? 그래서 여러분 학습지에 있는 그림을 좀 더 참고를 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교과서에 있는 설명만 이제 참고를 해보자면, 가에서 나로 변한다는 이심률이 큰 거에서 작은 거로 변한다는 거죠.
그러면 기온의 연교차가 더 커져요. 근데 우리 학습지에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작은 거에서 큰 거로 바뀐다. 즉 이렇게 바뀌었을 경우에는 거꾸로 되겠죠. 그래서 연교차가 감소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학습지 선생님이 검사하다 보니까 연교차가, 그러니까 이심률이 지금 작은 상태인데 커지면 연교차가 증가한다고 쓴 친구들 좀 있더라고요. 꼭 수정해 주세요. 연교차가 감소합니다. 이심률이 컸다가 작아지면 연교차 커지고 작았다 커지면 연교차는 감소하는 거예요. 옛날에, 네, 뭐 옛날이라고 하기도 그렇죠. 막 약 한 100년 전에 밀란코비치라는 사람이 이렇게 공전궤도랑 지구 자전축 기울기가 변하면서 이렇게, 즉 여기서 말하는 게 지금까지 살펴봤던 외적 요인이죠. 이 외적 요인 때문에 빙하기와 간빙기가 생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우리가 밀란코비치 이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1976년에 연구를 실제 해보니까 이 사람 의견이 맞는 것 같기도 하다라고 이제 결론은 났어요. 여기 보시면 이심률, 기울기, 세차운동 세 가지를 합성을 하니까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변하면서 뭐 빙하기가 오기도 하고 간빙기가 오기도 하고 이렇게 변한다는 건데요. 사실 이거는 장기적인 기후변화, 그러니까 되게 커다란 뭐 성카브리아더 고생대 중생대부터 뭐 빙하기는 거의 10,000년에서 20,000년 되게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잖아요. 그런데 짧게 일어나는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한 기후변화까지 세밀하게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 변화가 천천히 일어나지만 예측이 가능하긴 하죠. 이심률이나 기울기, 세차운동은 주기적으로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게 기후 예측에 조금 도움은 되고 있습니다. 교과서 밑에 박스 표시를 보시면 지구온난화 지표라고 나와 있는데 지구의 기후라는 게 도대체 뭐냐? 기후라는 거 되게 복잡하죠. 온대기후. 어떤 게 온대기후지? 라고 했을 때 어떤 요소들을 말해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지표인데요. 지구온난화 지표를 이제 여러 나라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밝혀냈는데, 지구가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 여기서 얘기하는 요 7가지 지표가 상승하게 되고 요 3개의 지표는 하강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수능에서도 여러 지표들을 이렇게 가나다 이렇게 놓고 지구온난화가 진행이 되면 상승하는 건 모두 고르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